안녕하세요. 더 로드쇼 김종훈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를 타고 할리데이비슨 남양주점에 왔습니다. 할리데이비슨 시승을 하려고 하는데 시승할 모델이 남양주점에 있다고 해서, 또 남양주점이 새로 생기기도 해서 자동차를 타고 남양주점에 와서 모터사이클을 받아서 남양주 쪽 근처를 시승하려고 합니다. 할리데이비슨 3층 매장인데요, 3층 매장 이렇게 쭉 보면 딱 첫눈에도 크다라고 느낄 수 있고, 또 재미있는 점은 이 모터사이클이 다른 매장에 비해서 각각 그 점유 면적이 넓어요. 그래서 이 커다란 이 매장 자체를 약간 전시장 같은 느낌으로 좀 사용한, 딱 봐도 느낌이 와요. 그래서 각자 모터사이클 방향도 제각각이고, 걸어다니는 편안하게 이렇게 돌면서 볼 수 있게 합니다.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전시가 돼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쓱쓱 걸어 다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재현해서 그 점이 가장 특이하고, 또 할리데이비슨은 또 보는 맛이 있으니까 소소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파츠들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했죠. 좀 더 천천히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 큰 공간을 모터사이클에 할애했고요. 어페럴이라든가 파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쪽으로 몰았어요.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어페럴을 파는 곳을 마련했고요. 이쪽 구석에 고객 휴게실이죠. 휴게실 같은, 거기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, 얘기하면서 할리데이비슨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전시장의 가장 큰 메인은 모터사이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로드킹 스페셜, 검정색 로드킹 스페셜이 아주 묵직하게 한쪽 차지하고 있네요. 로우라이더 S를 탔을 때 진짜 이것이 퍼포먼스 크루저구나 라고 느끼면서 로우라이더보다는 로우라이더 S가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 로우라이더 보니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괜찮은데요. 흰색에 파란색에 빨간색 줄무늬가 마음에 들어요. 약간 경찰 오토바이 같은 그런 느낌? 실제는 아니겠지만. 그 앞에는 아주 볼드한 매력이 돋보이는 펫보이가 있습니다.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펫보이, 터미네이터 바이크라고 하는 펫보이죠. 이런 우람한 볼드한 느낌이 확실히 매력이죠. 휠 보면 막고 있는 이 휠 묵직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들어찬 느낌이어서 육중한 느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죠. 할리데이비슨에서 약간 시그니처 모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, 아이콘이기도 하니까 FXDR 114가 있고요. 이거는 브레이크아웃, 휠이 큰 걸 보니 브레이크아웃입니다. 펫밥,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, 매드맥스 느낌 나는 모터사이클. 여기에 약간 좀 녹슨 듯한 느낌의 랩핑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. 투어링 모델이 있고, 투어링 모델 가운데는 남양주점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, 계약하면 칠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.
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젠 쓱 돌아봤으니까 오늘의 시승 모델 헤리티지 클래식을 타러 가보겠습니다. 느긋하게 보니까 좋네요. 헤리티지 클래식을 타고 남양주 할리데이비슨 매장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비둘기낭 공원 같은 데 왔습니다. 남양주에서 시승 코스는 보통 이제 약간 광릉 수목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한 30분 코스로 손님들한테 타게끔 하는데요. 저는 좀 길게 쭉 타서 비둘기낭 폭포가 있는 공원이라 그러는데 폭포는 보이지 않아서 그냥 찍고 있습니다. 헤리티지 클래식은 소프트테일 라인업이죠. 소프트테일 라인업은 비슷해요. 미러퀘이 114 엔진, 미러퀘이 107 엔진,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14 엔진과 107 엔진의 다양한 라인업들이 존재합니다. 헤리티지 클래식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. 헤리티지 클래식 두 개가 들어갔어요. 헤리티지 들어가고 클래식도 들어가고. 소프트테일 라인업 중에서 할리데이비슨의 어떤 옛 감성, 특히 외관이겠죠. 외관의 옛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파츠들을 달아놨습니다. 할리데이비슨의 헤리티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소프트테일 슬림도 예전 할리데이비슨의 모양을 갖고 있죠. 2차 세계대전 때 납품했던 그 형태를 현대적으로 만든 게 소프트테일 슬림이라면, 헤리티지 클래식은 거기서 조금 더 좀 클래식한 장식들을 좀 넣은 그런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헤드라이트가 3개예요. 3개가 붙어 있는데 큰 헤드라이트 옆에 양옆에 작은 게 붙어 있어요. 3개의 헤드라이트가 멋있죠. 예전 미국 할리데이비슨 모델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커스텀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. 옆에 양옆에 라이트를 달아놓은 거, 안개등을 달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밑에 좌우측 방향지시등이 이제 모여 있어요. 이 동그란 5개가 이렇게 가장 밀접하게 헤드라이트 부분에 모여 있는 모습이 헤리티지 클래식의 어떤 핵심 디자인 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. 할리데이비슨이 이 방향지시등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일가견이 있는데, 보통 이제 핸들바 밑에 이제 스위치 뭉치 밑쪽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하는데, 여기에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좀 더 원형 느낌을 더 가미하기 위해 그 바로 안개등, 양쪽 안개등 바로 밑에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클래식한 것 같아요. 앞뒤 펜더가 달팽이 펜더라고 하나요? 뒤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, 클래식한 할리데이비슨 보면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펜더들이 있잖아요. 그 펜더를 그대로 썼고, 그 앞부분에는 크롬 장식을 덧대고 헤리티지라는 로고를 박았습니다. 헤드라이트와 앞뒤 펜더의 모습이 가장
인상적이죠. 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인상이 좀 바뀌죠. 이제 뭐 연료 탱크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시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거의 다 소프테일 모델이기 때문에 뒤에 서스펜션이 가려지는,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지는 그런 모습도 소프테일 라인업의 공통적인데, 헤리티지 클래식은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서 클래식한 어떤 장식적인 요소들을 넣습니다. 그리고 또 전체적인 룩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비살무늬 스포크 휠인데요. 휠이, 앞뒤 휠이 16인치 정도 돼서 딱 봐도 작게 느껴져요. 휠은 되게 작은데 타이어가 뚱뚱해서 전체적으로 앞뒤 밸런스가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어서, 그런 요소들이 예전 클래식 바이크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멋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단순하고, 16인치의 작은 스포크 휠을 장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. 그 부분이 확실히 눈에 확 들어와요. 그리고 16인치이기 때문에 뭐 주행할 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있죠. 역동적이기보다는 조금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. 시트가 680이에요. 680이면 뭐 아주 낮은 건 아닌데, 뭐 당연히 700이 아니기 때문에 높지도 않지만 아주 낮은 건 아닌데, 딱 앉아보면 다리도 잘 편하게 이렇게 좀 벌리면서 타야 되니까 그 안에서 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좀 있더라고요. 680mm는 꽤 편하게 앉을 수 있고, 딱 앉았을 때, 앉고 나서 핸들바를 잡았을 때 그 팔과 이 몸을 좀 세웠을 때 팔과 몸이 되게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. 그 핸들의 높이가 좀 높게 올라오고 뒤로 이제 꺾어져서 내려오는 핸들이라서 정말 편하게, 팔을 좀 뻗을 필요도 없고 이 고개를 좀 숙일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딱 처음 자세가 편하면 탈 때도 훨씬 이 무게감도 더 적게 느껴지고 몸에 힘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, 특히 할리 데이비슨 같은 이 크루저 모델에서는 좀 자세가 편하게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좀 불편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잖아요, 크루저 모델에. 그런 면에서 헤리티지 클래식은 175 정도면 상당히 편한 자세를 연출합니다.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앉고선 처음에 출발을 하고 좌우로 좀 움직여 봤을 때 상당히 이거보다 체급이 더 낮은 느낌의 어떤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물론 묵직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훨씬 부담이 적고요. 자세가 편해서 일단 처음 타는 사람한테도 생각보다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헤리티지 클래식은 양옆에 새들백이 달려 있습니다. 새들백이 기본 달려 있고, 또 앞에 윈드실드도 기본 달려 있어서 요 새들백과 윈드실드, 앞서 말한 요소들이 클래식한 요소로 작용하죠. 새들백은 이렇게 한번 버튼만 누르면 쉽게 열리는, 새들백은 겉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플라트입니다. 아주 이렇게 옆에가 넓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위쪽으로 좀 높이가 있어서 이것저것 넣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면은 약간 나눠 담으면 배낭을 매지 않아도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으니까요. 이 가죽 새들백이 그렇게 좀 과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좀 점잖으면서도 되게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. 할리 데이비슨 이 형태랑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. 순정 새들백이니까 그렇겠죠. 주행 질감은 편안합니다. 일단 자세가 편하기 때문에 탈 때 좀 부담감이 적고요.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감으면 역시나 미러캣 114 엔진에 좀 우당탕탕하고 좀 천둥 같은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. 포천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오랜만에 모터사이클 타기도 했고 장마가 또 지났으니까 길도 뚫리고 별로 차도 없고 그래서 속도를 좀 내면서 달려봤는데, 앞에 윈드실드가 있어서 그냥 크루즈 정자세로 달리면은 와류가 있어서 좀 시끄럽고 저항이 좀 있는데, 고개를 푹 숙여서 윈드실드 안쪽으로 헬멧을 좀 집어넣으면 꽤 바람 저항 없이, 바람 소리나 바람 저항 없이 속도를 좀 올려 붙일 수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이 뻥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기 싫더라고요. 역시 할리 데이비슨은 속도를 좀 줄이고 80에서 100 그 정도로 느긋하게 달리면
확실히 질감이 좋습니다. 헤리티지 클래식은 자세도 편하고 뭔가 생긴 거 자체가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진중한 크루저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낼 수 있는데도 내기가 싫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뻥 뚫린 길을 그냥 느긋하게 달려오니까 역시나 할리 데이비슨의 고동감이 몸을 또 즐겁게 하더라고요. 할리 데이비슨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, 이렇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 크고 좀 배기량도 너무 높고 가격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에 좀 장벽이 있는데, 또 타서 80으로 느긋하게 달리고 있으면 하나쯤 좀 소유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처음에는 아이언 883 아이언만으로도 충분하다, 어차피 뭐 난 속력 안 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또 883 아이언을 타고 소프트테일도 타고 또 투어링 모델을 타 보니까 또 미러케이드 114 엔진, 107 엔진, 그런 좀 고배기량 엔진을 또 천천히 달리는 맛이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스포츠터는 좀 더 스포티하게 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, 소프트테일 라인업의 107 엔진과 114 엔진은 느긋하게 타면 여가로서, 모터사이클을 타는 여가로서 즐거운 어떤 감각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모터사이클을 좀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. 그렇게 바라봐야 맞는 모터사이클이기도 하고요. 그런 점에서 헤리티지 클래식은 느긋해요. 자세도 느긋하고 또 클래식이기 때문에 헤리티지와 클래식 어감이 주는 또 느긋함이 있잖아요. 느긋하게 타면 훨씬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할리 데이비스는 좀 장식적인 요소가 또 모터사이클을 소유하는 어떤 기쁨인데,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커스텀을 하지 않더라도, 다른 파츠를 사서 붙이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결정적인 파츠들이 상당히 좀 장식적이고 보여주는 느낌이 강한 파츠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중복 투자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새들백이랑 윈드시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 갈 때도 편할 것 같고, 시내에서 조금 멋으로 타고 싶다 그러면 새들백이랑 윈드시드를 떼면 조금 더 근사한 모터사이클을 좀 느긋하게 즐기는 그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. 오랜만에 모터사이클 타니까 어떤 걸 타도 즐거웠겠지만, 할리 데이비슨 헤리티지 클래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모델이잖아요. 소프트테일의 주류 모델 같진 않은데, 이 주류 모델이 아닌 조금 좀 마니악한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어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모터사이클 탔기 때문에 타면 즐겁죠. 지금까지 더 로드쇼 김종훈이었습니다.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.